주어진 옵션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트넘을 매우 존중하고 다른 팀 옷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꿈을 이루어졌어. 너희 덕분에 나는 또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지금 멘트 하나하나가 모두 행운을 빌어 사랑의 친구들, 이렇게 구별사를 마무리하는데, 이때 존슨이 눈물을 아주 많이 훔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13분 59초짜리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토트넘 공식 다큐멘터리 흥민손 홈커밍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한국 팬들도 염두에 뒀는지 정식 한글 자막까지 달아서 출시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모습들, 토트넘과 헤어지는 그 과정들이 찬찬히 꾹꾹 눌러 담긴 그런 소중한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좀 길지 않아서 아쉽긴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토트넘에 정말 진심이었고 토트넘에 정말 애정이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 때 좀 더 빅클럽에서 좀 더 좋은 선수들과 좀 더 많은 영예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또 그런 태도, 동료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손흥민을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겐 정말 토트넘이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나 떠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애초에 좀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가 손흥민을 너무 넘겨짚었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상에 있었던 내용들을 찬찬히 또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영상을 보면 처음에 손흥민 선수의 스퍼스웨이, 토트넘 클럽하우스 방문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는 걸로 영상의 막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관통하는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영상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매니 옵션이 있었다. 갈 곳이 많았다. 하지만 토트넘의 적이 될 수는 없었다. 이게 이 영상,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관통하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영상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늘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이었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레를 하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선수에게는 정말 행복이고 당연한 거였던 거죠. 하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긴 시간을 이 팀에 머물면서 팬들에게, 또 팀에, 또 스스로에게 트로피를 남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퍼즐의 마지막 조각 하나를 찾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해요. 그래도 마침내 찾아냈다고 또 얘기를 하죠.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였다. 우승 후 사흘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다. 동료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냥 축하만 했다. 축구 생각을 안 한 건 난생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곧바로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즌 내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한 직후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무렵에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의견을 많이 물었고, 도전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좀 기뻐하면서 응원을 해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결정이든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팀에도 결승전 이후에 곧바로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밝힙니다. 빌바오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된 거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토트넘 커리어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기와 장소였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영상은 곧바로 또 서울로 넘어갑니다. 지난 7월달 프리시즌 투어가 있었던 이때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죠. 떠나기로 한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나는 이 클럽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남는 게
나와 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힘들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다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도 그렇습니다만 팀 동료들, 같이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 주변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단소한테 너 때문에 내가 떠난다고, PD한테 단소 때문에 제가 떠나는 거예요. 단소 왜 그러는지 알아요. 약간 실없는 농담을 이렇게 좀 건네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팀의 누구와도 서먹하지 않은 두루두루 친한 모습을 영상에서 좀 보여주죠. 케빈 단소하고 농담 주고받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훈련 장면으로 영상이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그 메디슨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짠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정이자 동료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아끼는 게 보이는, 메디슨이 이제 마이 보이 정말 그리울 거라고, 우리 형 너무 그리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 뒤에 이 영상에서 메디슨이 손흥민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보는 저도 막 마음이 좀 짠할 정도로 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그레이하고도 농담을 주고받는데 내일 나 마지막 날인데 기분 어때?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이거를 되게 또 진지합니다. 아치그레이가 이 농담을 농담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막 좀 유쾌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슨도 옆에서 소니하고 마지막 훈련이라니 너무 이상하다, 다들 이제 울 것 같다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할 때 메디슨 역시 눈이 좀 붉어지는, 손흥민 선수가 훈련 끝나면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형 뒤에서 울고 있겠지.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말 기분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요. 형하고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메디슨이 또 이제 위로하면서 그래도 이제 만족스럽게 떠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제 또 포옹을 진하게 합니다. 이 둘은 참 많이 끌어안아요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이렇게 가장 잦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그 다음 영상이 이제 파이널 데이로 갑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날로 갑니다. 이날 동료들이 모두 기분이 침울해 보여가지고 더 마음이 아팠다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회상을 하는데, 마지막 아침이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기분이 좀 묘할 거 아니에요. 동료들하고 계속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장난도 하고 이러는데 히샬리송이 계속 마지막 날 아니야 막 현실 부정하는 것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주어진 옵션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트넘을 매우 존중하고 다른 팀 옷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진 말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오퍼가 없는데 어딜 가냐.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손흥민 정도의 활약을 하는 선수에게 오퍼가 아예 없을 리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여러분. 아무리 손가라도. 다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고, 또 손흥민이 이 정도의 애정을 토트넘에 갖고 있다는 거, 또 토트넘이 이 선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지한 오퍼가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절대 흔들리질 않았고, 만약에 이적을 하더라도 우리는 리버풀이니 맨시티니 얘기하지만 절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이적할 생각이 없었다고,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토트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리스펙트를 갖고 역대 최고의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충성심을, 토트넘 유스 선수도 아니고 심지어 런던 태생도 아니고 잉글랜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잖아요. 나이 다 먹고 왔고요. 여기서 10년을 있는 동안 이렇게 이 정도의 로얄티는 현대 축구에서 정말 성골 뉴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주장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라커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프랑크 감독이랑 선수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손흥민이 있을 때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이 그렇게 안 좋고 리그에서 그럴 때조차도 라커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이 팀워크를 얼마나 잘 다지고 분위기를 잘 매끄럽게 만들었는지 역설적으로 최근에 토트넘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손흥민 역할의 배경에는 이 팀에 대한 애정, 존중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이제 로메로가 손흥민 선수 엉덩이를 이렇게 발기질하는 모습이 그만큼 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얘기합니다. 토트넘을 위해서만 뛰지 토트넘을 상대로 뛰지는 않을 겁니다. 네, 푸어 토트넘, 어게인스트 토트넘. 네, 참, 네, 아주 멋진 선수예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메디슨의 그렁그렁한 표정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둘은 또 포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페사르,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아꼈던 어린 선수죠. 사르,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너무 슬프다고, 이 동생들 두고 떠나는 게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페사르한테 가서 또 이렇게 약간 농을 걸죠. 야,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사르도 아까 아치그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걸 막 장난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형이 떠나니까는 내 표정이 이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표정 왜 그러냐고, 형이 떠나니까요 하면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꼭 껴안고 형이 그리울 거라고. 손흥민 선수도 아마 울컥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카메라에 대고 이 친구가 리틀 소니예요. 네, 이러면서 참, 네, 화면에 안 담긴 많은 선수들과도 이런 비슷한 작별을 했겠죠. 작별 인사를 나눴겠죠.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경기 앞두고 프랑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마지막 경기야. 자부심 갖고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네. 손흥민 선수가 이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많이 울 줄은 몰랐다고. 지난 10년을 떠올리니까 미안한 마음, 뭐 고마운 마음,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 끝나고 나서 라크룸에서 이제 동료들 앞에 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굉장히 망설이죠.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이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감정이 너무 북받친다. 이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꿈을 이루어줬어. 참, 이게 본인이 에이스로 오랜 시간 뛰었고, 물론 이번 유로파리그 때 좀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출전 시간이 줄긴 했지만, 이렇게 상대 이 동료 선수들에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내 꿈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너희 덕분에 나는 또 더 좋은 사람이 됐어. 지금 멘트 하나하나가. 네. 보면 옆에 그 화면상에서 왼쪽 아래쪽에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계속 엄청 울더라고요. 네, 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그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와 보낸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어.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그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모두 행운을 빌어. 사랑의 친구들. 이렇게 고별사를 마무리하는데, 이때 존슨이 눈물을 아주 많이 훔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다 나간 뒤에 5분 정도 라커룸에 더 남아 있었다고 해요. 흥정기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더는 토트넘 선수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감정이 차올라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LA에 갔을 때도 뭐 토트넘 처음 왔을 때처럼 설레고 행복하고 좀 도전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다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변화가 꼭 필요했던 타이밍이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이게 떠날 시기가 왔다라고 느끼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호련히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정말 뒤돌아선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이별을 하는 기회가 된 거죠. 자, 화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장래 아나운서의 소개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좀 하죠. 뭐 요건 많이들 보셨으니까 토트넘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이런 다짐 같은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언제나 저의 홈일 거예요. 집일 거예요. 고향 같은 곳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동료들하고 계속 이제 스킨십하는 모습, 네, 메디슨하고 포옹하고 로메로 포옹, 또 로메로하고는 메시 얘기도 나누는 모습이 또 저희 쇼츠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포로, 파페사르, 뭐 케빈 단소, 또 킨스키 선수하고도 포옹하는 모습이 있고요. 킨스키가 이 형 정말 영감을 주는 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저를 품어주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겸손한 멘트로 마무리를 합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영원히 토트넘 선수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흥미로운 것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작별할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게 있나요?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별로 고민도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없습니다. 완벽한 작별이었으니까요. 참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헤어짐을 한다는 게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커리어를 일단락하는 선수에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많은 박수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걸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꽤 공들여서 긴 시간 동안 제작을 한 영상이에요. 뭐 시간 자체가, 러닝타임 자체가 길진 않지만 화면도 굉장히 웜톤으로 따뜻하게 편집을 했고, 이걸 보면서 저도 지난 10년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과 함께했던 10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토트넘 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별했던 선수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헤어짐, 또 그런 마무리를 또 지을 수 있는 또 장면을 만들었던 선수가 또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괜히 저 혼자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직 안 보셨다면 토트넘 공식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글 자막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LAFC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토트넘 손흥민의 10년 많이 고마웠습니다.